자, 이번에는 이제 파이썬 백제, 네, 카테고리는 이제 OOP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파이썬 OOP에서, 자, 클래스란, 자,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클래스 강의, 자, 1, 2, 3, 4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좀, 이제 분량이, 뭐 좀 이제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자, 1, 2, 3, 4, 나눠가지고 이제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당부드리고 싶은 이제 그 얘기 중에 하나는 너무 이제 욕심내지 말자. 네, 이 OOP가 그렇게 좀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욕심낸다 해서 이제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제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 이제 기본적인 네, 이런 어떤 OOP에 대한 어떤 사용법, 네, 문법 그리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예제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 보시고 또 사용해 보고 타이핑 치고 네, 그렇게 연습을 하면은 이제 OP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나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내가 이제 사용하는지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할 수 있고 충분히 그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그 숙달되고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클래스 강의 자, 1, 2, 3, 4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런 어떤 클래스를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이제 왜 필요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자꾸 익숙해져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OOP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뭐 개념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문법, 사용법들, 네, 클래스를 만들고 사용하는 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문법에 자꾸 그 익숙해지시면은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다. 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너무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 강의 자, 1, 2, 3, 4. 자, 요것을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뭐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한 1시간 정도 어떤 텀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강의 설명을 이제 다 듣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어떤 OOP 클래스에 대한 어떤 개념 네 그리고 뭐 생성하고 그렇게 이제 클래스를 이제 사용하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시는 건데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 사용이나 뭐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념이나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이런 어떤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단계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지금은 전혀 모르겠죠? 이런 단계가 이제 1, 2, 3, 4 그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런 단계가 있을까?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이제 아시게 돼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클래스가 좋은 점이 많네. 얘 좀 써봐야겠네.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전혀 모르니까 이게 왜 1, 2, 3, 4 이런 순으로 강의 진행이 될까? 네, 이런 감도 안 오죠. 네, 감도 안 와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듣고 나면 1시간 정도 듣고 나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후배나 동생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OOP나 클래스를 처음 공부해 본다 라는 이제 그런 분들이다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강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뭐 OOP나 이제 클래스 이런 것들을 공부해 봤다가 뭐 포기했다. 네, 이제 그런 분들이다 이제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어려운 용어도 최대한 순화시켜서 제가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건 쉽게 네,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OOP를 여러분 후배나 뭐 동생한테 한번 설명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후배나 동생은 이런 것도 처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고, 네, 쉽지 않다니까요. 네, 내가 아는 거를 뭐예요? 내가 아는 내용을 그 초보자에게 전달하는 게 그 본인이 아는 거하고 남을 가르치는 능력은 별개라고 하잖아요. 별개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쉽지 않아요. 쉽게 설명하는 게 말이 쉽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어찌됐건 이 OOP에 대해서 이제 어렵게 느끼는 경우는 분명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진 책이나 강사의 어떤 강의를 듣고 이렇게 이제 어려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찌됐건 뭐 최대한 쉽게 어떤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요. 네. 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 요 1년에 자, 1, 2, 3, 4 자, 순서대로 자, 공부를 해 나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강의 1, 2, 3, 4를 잘 보시면요. 자, 변수와 리스트를 사용해서 뭔가 이제 데이터 정보를 저장하고 뭐 출력해 보셔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네, 각 캐릭터의 어떤 파워 레벨을 자, 랜덤으로 부여하고 출력해 보시오. 이게 결국 이것도 뭐예요? 어떤 그 데이터, 이 파워 레벨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할 것인지 좀 그런 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여지죠. 네.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가 그 다음 단계에 나오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제 1년에 이제 위에서 이렇게 좀 그 흐름을, 이렇게 그 좀 내려오고 있는 요 흐름을 좀 잘 보시면은, 야, 요 클래스가 뭔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자, 뭔가 데이터를 그 저장하고 관리하는 뭐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죠. 네. 이 1년에, 우리 그 강사님이 이렇게 강의 1, 2, 3, 4 좀 준비해 놓은 걸 보니까, 처음엔 변수하고 리스트, 이거 우리가 다 배운 것들인데, 이거 뭐 쉽게 할 수 있겠는데, 그쵸? 네. 그래서, 이거 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자료 구조 방식이잖아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쵸? 그 변수라는 게 없으면은, 그쵸? 변수가 있고 없고의 큰 그 차이가 있듯이, 또 리스트 설명할 땐 뭐라고 그랬어요? 변수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지만, 자, 리스트는 뭐예요? 여러 가지 값을, 심지어는 파이썬의 저 리스트는 또 다른 종류의 어떤 데이터 타입도 이렇게 저장하고 담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문자가 됐든 뭐 정수가 됐든 실수가 됐든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도 받을 수 있고 또 튜플도 받을 수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넘파이나 이런 것까지 이제 나중에 뭐 이제 데이터 분석 이런 쪽까지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넘파이 같은 것도 배우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파이썬의 이런 어떤 그 리스트의 어떤 특징,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분명히 장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맨날 장점만 들으면 장점만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또 단점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장점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연산을 수행해 갈 때 뭐 잠깐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제 파이썬의 리스트가 좋은 장점이잖아요. 정수도 담을 수 있고, 실수도 담을 수 있고, 문자도 담을 수 있고, 심지어는 뭐예요? 리스트, 튜플, 별거 다 담을 수 있잖아요. 네, 분명히 장점이에요, 이런 것들은. 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떤 배열의 개념은 뭐예요? 동일한 그 데이터 타입을 어떤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파이썬은 뭐예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도 이렇게 다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뭐예요?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하고 있는 거죠.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자,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저장하고 관리하고 뭐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방식이 이 속도적인 면에서 보면은 조금 속도적인 면에서는 이제 감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효율성은 분명히 굉장하죠. 네, 효율성은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반면에 속도는 왜 그래요? 네, 우리 어떤 연산을 수행할 때 만약 서로 전부 다 똑같은 데이터 타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굳이 다음 인덱스 자리에 이미 정수가 있다고 그 전제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부 정수형의 어떤 그 배열 구조라면은 전부 정수만 있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 다음 자리에 뭐예요? 정수가 있을지, 실수가 있을지, 문자가 있을지, 그렇죠? 또 다른 어떤 그 객체가 있을지 이런 걸 그 두려워하고 야,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전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그렇죠? 그런 어떤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타입이 있을지를 내가 어떤 그 계산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수행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 올 수 있다면, 요거 이제 매번 이렇게 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네, 매번 갈 때마다 그 체크를 해야 되죠. 음, 그럼으로써 뭐예요? 어, 아무래도 이제 속도나 이런 연산이 조금 저하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자, 우리 이제 클래스가 지금 당장은 뭔지 잘 모르지만 느낌적으로 위에서 이제 변수나 리스트 자, 이런 것도 뭐예요? 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어쨌든 건 데이터를 뭔가 이제 핸들링하는 그런 자료 구조인데 이런 것들이 위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함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클래스가 나오고 있는 이런 어떤 흐름으로 봐서 이 그 클래스가 뭔가 이제 데이터를 그런 어떤 핸들링하는 그쵸?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또 더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네,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변수가 있죠. 그 다음 밑에 이제 함수가 있잖아요. 네, 그 요거 변수하고 함수 요거 두 개를 네, 요 두 개를 이 클래스 하나에 자, 요 클래스 내부에 묶어서 우리가 이제 저장하고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클래스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바로 이제 클래스다. 보다 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핸들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우선은 이제 이 정도의 어떤 추리, 네, 그렇죠? 이게 그 조금 이제 추리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처음 OOP 클래스 이런 거 이제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눈치가 있으면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변수하고 리스트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함수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네, 이런 일련의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유추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저런 건 이제 다 지우고요. 자, 1번. 자, 우리 이제 변수를 이제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뭐예요? 변수를 사용한 자, 캐릭터 정보 출력. 자, 이제 변수를 사용하는 거니까 뭐 person 자, 1 언더바 자, name 자, 이름. 자, 뭐 이제 홍길동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person 1에 자, 나이는 뭐 20살 자, 해놓고 person 1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레벨 파워는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몇으로 할까요? 네, 파워는 뭐 그냥 뭐 7 뭐 이렇게 이제 해놓고 네. 그 나중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파워는 네, 1부터 네, 10 사이에서 자, 랜덤으로 뭐 이렇게 결정하도록 네,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겠죠. 네, 근데 우선은 지금은 이제 변수만을 사용해서 하는 거라면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네, 수동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이제 해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자, 이제 프린트 해갖고 자, F 문자열 사용해서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F 문자열은 이제 이렇게 그냥 처음에 쓰세요. 제가 이제 앞에서도 여러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쭉 쓰세요. 네, 귀하가 선택하신 뭐 예를 들면 이제 홍길동 자, 캐릭터의 나이는 20살이고 네, 파워는 레벨 7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쭉 쓰면 돼요. 네, F 문자를 사용하는 거 엄청 쉽다. 네, 안 쓰니까 맨날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해당 이런 부분들이 저 위에 이제 그 변수로 그 값이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변수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 이제 변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person name, 네, person 1.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20이라는 값을 요 위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person 1 age 여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변수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변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person 1 언더바 age. 그 다음에 레벨 7도 뭐예요? 여기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파워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고 person 1 파워 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끝. 네, 엄청 쉽죠? 네, 이게 뭐다? F 문자열 사용하는 거. 네, 엄청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변수를 사용한 캐릭터 정보 출력. 자, 귀하가 선택하신 홍길동 캐릭터의 나이는 20살이고 파워는 레벨 7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변수라는 이런 어떤 그 자료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값들을 저장해 놓고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이제 문제가 되거나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찌 됐건 뭐예요? 야, 이게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럼 이제 만약 예를 들면은 또 다른 어떤 그 사람을 하나 이제 캐릭터를 이제 만든다고 하면은 person 2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순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이제 person 2 해갖고 나이가 뭐 이제 30 또 역시 이제 person 2 파워가 네 뭐 8 네 9 우리 이순신 장군님은 9 네 1부터 10 사이라고 했는데 1부터 9로 할까요? 네 1부터 9라고 하면은 9 제일 높은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이제 출력을 하려면 또 이제 프린트 해갖고 여기를 바꿔줘야겠죠. person 2로 person 2 또 person 2로 다 바꿔줘야 하겠죠. 네. 이제 경계선 이제 계속 이제 코드를 작성해 나갈 거기 때문에 경계선을 이제 좀 경계선 이제 하나 해놓고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어때요? 네. 선택하신 이순신 캐릭터의 나이는 30살이고 레벨 9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사용해서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너무 불편하죠. 매번 뭐 이렇게 이제 똑같은 코드 비슷비슷한 코드를 계속 이제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해야 되고 그렇죠. 불편한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우리 이제 리스트로 자 이 똑같은 거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구현이 되도록 자 리스트 또는 뭐 이제 뭐 딕셔너리 타입으로도 이제 다 가능하죠. 네, 그 대신 이제 뭐 딕셔너리 이제 타입을 사용하면 자 이제 리스트보다는 뭐예요? 좀 더 효율적으로 왜냐면 키하고 밸류 값으로 이제 그 보관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네 데이터 핸들링을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찌됐건 뭐 리스트든 딕셔너리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또 그 장점이 있지만 또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우선 리스트로 자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이번에 리스트예요. 자 리스트를 사용한 자 캐릭터 정보 출력. 자 이제 리스트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위에서는 이제 우리가 해당 이제 person 이렇게 이제 person 1, 뭐 person 2, 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각각 이제 또 언더바 해서 이제 name, 뭐 나이, 뭐 파워 이렇게 이제 붙여 변수를 만들어 줬잖아요. 근데 이제 리스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값을 위에는 이제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값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자 리스트는 뭐 여러 개 뭐 그 다른 종류의 어떤 데이터 타입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person 1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죠. 그냥 person 1이라고만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좀 더 이런 어떤 배열 구조를 사용하면은 보다 그 자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장하고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바로 이름 쓰면 되잖아요. 홍길동. 네. 그리고 뭐 20살. 레벨은 7.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person 2 아주 쉽죠. 네. 벌써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나 사용도 더 쉽게 할 수 있고 39 네, 벌써 이제 코드도 요건 단 두 줄만 써도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네, 반면 여기는 뭐 이제 하나의 어떤 캐릭터 만들려면 세 줄이나 이제 필요하고 네, 그렇죠. 이걸로 끝이에요. 네, 그리고 요거 그대로 자, 요거 그대로 이제 하나 좀 복사해 갖고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출력할 때, 자, F 문자열로 이제 출력할 때, 여기 좀 이제 바뀌어져야겠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이게 리스트니까, 이제 리스트는 이제 인덱스를 사용해서, 자, person 1에, 자, 0이, 요 이름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인덱스가, 자, 20살은 이렇게 이제 1로 해주면 되고, 여기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 2. 그러면 이제 레벨이 출력이 되는 거죠. 오케이? 끝. 네.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 보시면은 좀 더 굉장히 간단하게 자, 리스트라는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은 똑같은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또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이제 위에는 뭐예요? 자, 이제 변수를 사용한 거고, 자, 밑에는 뭐예요? 자, 리스트를 사용해서 똑같은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네. 뭐, 밑에 person2도 요것만 바꿔주면 되죠? person2, person2, person2. 네. 네.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똑같이 이렇게, 자,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위에는 어때요? 자, 위에는 이제 변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는 거고, 자, 밑에는, 자, 리스트라는 저런 어떤 배열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똑같은 거지만, 야, 내가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또 손쉽게, 구축을, 이런 어떤 데이터 핸들링을 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이제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뭐예요? 네, 이러는 과정에서 야, 얘도 없지 않아.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좀 이제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자꾸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더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 네, 자꾸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더 좋은 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3번, 자, 이제 문제를 내본다면 이제 문제라기보다는요. 자, 예를 들면 이제 각 캐릭터의 어떤 파워 레벨을 랜덤으로 1에서 이제 9 사이에 있는 어떤 수로 1이 제일 작은 파워고 제일 높은 파워는 이제 9라고 한다면 자, 그렇게 이제 정해줘야 한다면 그러니까 랜덤으로 네, 캐릭터가 이제 만들어질 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캐릭터 하나 만들 때 홍길동 만들 때 그냥 파워 레벨을 지금 7로 이렇게 입력을 한 거잖아요. 네, 그 랜덤이 아니에요. 네, 이순신도 그냥 만들 때 뭐예요? 그냥 9 이렇게 입력한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각 캐릭터를 이제 만들 때 생성할 때 파워 레벨을 자 랜덤으로 정해줘야 한다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자, 이 강의는 뭐예요? 네, 클래스 강의 이제 2에서 네, 하도록 하고요. 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자,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캐릭터를 생성할 때 랜덤으로 이렇게 이제 값을 박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우리가 이제 정해 준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변수와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하나의 캐릭터를 우리가 이제 생성할 때 파워 레벨은 자 랜덤으로 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뭘로 가고 있다? 클래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요. 여기까지. 자, 우선 이렇게 이제 클래스 강의 1번까지만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